네, 안녕하세요. 기획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 라임 사태와 이런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기획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획TV로 정한 것도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해온 일들이 기획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이 라임 펀드 운영자들이 어떤 기획을 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기획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라임 펀드 사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제 펀드의 구조는 이제 주로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개방형 펀드인데 이게 가입자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돈에 의해서 뭐 주식을 매입한다던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 주식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펀드에서 투자자가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주식 같은 경우 매도를 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은 본인 책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뭐 펀드를 투자했다고 누가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걸 나눠주진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메꿔주기가 힘든 구조, 펀드 비가입자와 형평성을 위해서 메꿔주기는 힘듭니다. 개인의 투자 실패로 치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랑하는 뭐 가족, 지인, 이 지인들이 만약에 펀드를 가입했다면 환매를 고려해보라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금융이나 이런 쪽을 좀 안다면 지금 이 펀드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유튜버들부터 뭐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각을 안 시킬 뿐입니다. 부각을. 지금 좀 심각하죠. 예. 그래서 먼저 왜 이거를 알려줘야 하냐면 펀드 환매 청구로 주가가 하락,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하락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한 폐렴 여파로 세계 경제 둔화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운영에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라임 펀드의 부실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기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한 거냐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중국 경제가 뭐 폭망을 한다면 이 내부의 비리, 자기들이 벌써 뭐 투자도 안 한 돈도 있고 펀드를 돌려막기 했던 이런 내부의 비리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경제가 망할 줄 알고 요때 요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아서 결국 중간에 이제 부사장이 튄 거죠. 2019년 부사장이 1,000억가량을 들고 튄 걸로 파악됩니다. 서류를 다 불태우고요. 그럼 이제 이 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자금을 모집했냐면 개인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뭐 투자 신탁 회사를 가서 이 173개의 자펀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펀드는 이제 요 모펀드 4개, 플루토, 테티스 2호, 뭐 해외 투자 펀드 2개 이렇게 해서 4개로 모입니다. 자금이. 그러면 이 자금들은 다시 뭐 한 40여 개 계좌로 다시 갔다가 다시 120개 계좌로 다시 가고 여기서 이제 해외로 수천 개의 계좌로 돈을 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장부상으로만 꾸며놓으면 이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계좌 싸주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천 개의 해외 법인 계좌로 돈을 쏴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40년 전, 일본에서는 20년 전, 한국에서는 이제 현재 여기 전형적인 금융 사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 해가지고 돈이 모였다가 쫙쫙쫙쫙 해서 나중에는 찾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조사 기간도 뭐 최소 2, 3년 이상 걸리고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420조 4,000개의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라임은 1등 펀드 운영사였습니다. 다른 운영사들도 라임의 운영 방법을 모방했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모방했습니다. 결국 펀드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빨리 정리하는 자가 이로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라임에 대한 이제 조사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 2월 14일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2월 14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2월 27일 라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손실 확정 금액을 통지해 줍니다. 3월 27일까지 이제 개별로 통지를 해주면 이때 이제 지금 2,663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폭발을 하겠죠. 뭐 심한 사람은 아무 돈도 못 받을 확률도 있고 또 하여튼 손실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6조 펀드액 중에서 라임이 판 것 중에 지금 1조 6천액을 조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이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빙산의 일각을 조사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알펀루트 자산 펀드의 문제점 같은 경우 여기도 한 2천억 정도의 지금 환매 중단이 됐는데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총수익 스와프라고 TRS를 증권사와 이제 운영사 간에 계약을 하는데 요거를 증권사에서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TRS를 해지하면서 이제 환매가 중단된 사태인데 왜 여기 결과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겁니다. 1,000억이 있으면은 1,000억에서 이제 레버리지 증권사와 TRS를 가입하면 이거에 3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지하게 되면은 이 모자른 금액 2,000억을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환매를 해줄 수가 없죠.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대체로 이제 0.2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펀드 운영을. 그랬을 때 이제 1,000억을 운영하면 한 25억 정도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고객 돈을 갖고 한마디로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튀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TRS라는 총수익 스와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0개 펀드 중 1위 운영사의 운영 실태가 한마디로 지금 개판이었는데 요거가 이제 1,173개 펀드에 6조 정도 금액인데 나머지 420조가 이제 전체 펀드의 사모펀드 금액인데 나머지 운영사는 지금 어떨지 이 전수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잔치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몇 개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여기에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유력한 정치인, 금융인, 펀드 운영사 이렇게 셋이서 합작으로 다 연루된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인, 가족, 형제, 친구에게 알려서 최소화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시점에. 지금까지 펀드 수익률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파는 사람이 그나마 손실을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먼저 파는 사람이 손실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팔수록 계속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뒤로 팔수록. 가장 많은 피해자는 정보에 어두운 월급쟁이들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물어봐도 이런 월급쟁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없고 급하다 보니까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먹고 나가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다 보니까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좀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번 몇 명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IDS 홀딩스라고 이제 폰지 사기가 1조 원 정도 난 사기가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5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 IDS 홀딩스에 비교하면 사모펀드에 지금 부실 판매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는 엄청난데, 그래서 이제 자살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50% 받는다, 80% 받는다, 아니 못 받는다 이랬을 때 자살할 확률이 높고, 이건 어차피 받으려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법적 싸움도 해야 되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파는 사람이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훨씬 낫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펀드에 남은 자산이 원금의 58% 미치면 개인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개인 돈과 묶어서 들어가는데 이 금융기관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48%가 남으면 그때부터는 돈을 못 받아요. 먼저 그 금융기관 돈을 다 빼가기 때문에. 이건 라인 펀드의 예를 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는 금융불신을 막기 위해 검찰 인력을 늘려서 펀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최악으로 치달아 금융기관 불신은 막아야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 돈으로 사회 간접자본부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금융권을 잊지 못하게 되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누구는 IMF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선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기를 친 사모펀드를 너무 풀어줬어요. 지금 사모펀드를 너무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여야죠. 조여서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튀기 전에 외국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이 위험을 알려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